90% 이상의 기업이 대부분 투자 유치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고객이 얼마나 반응을 했고 구매를 했는지 그 지표를 봅니다. 그게 바로 사업을 성공시켜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죠. 계속 기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아무리 그 기술을 설명을 해도 그 기술을 창업자만큼 이해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 15년 이상 일을 해왔습니다. 벤처 사업은 벤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저희 회사에도 로드 투 유니콘 배치에 100여 개 회사들이 접수를 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 투자 유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통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 검토한 사업 계획서 중에서 접수된 게 아니고 검토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검토한 사업 계획서 중에서 7% 기업만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접수된 회사 중에서 2%만 투자했다라는 또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거의 93%에서 98%의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서 실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통계죠. 자,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통계인데요. 접수된 기업에 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2%에서 7% 정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낮은 투자 유치 성공률이죠. 90% 이상의 기업이 대부분 투자 유치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투자 유치는 벤처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토록 벤처 투자 성공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 실패하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자본금 1억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자금 조달 창구에서 어느 정도 풀로 차게 되면 그 다음부터 투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은 처음부터 투자 유치를 하는 기업들도 있죠. 투자 유치를 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은 투자 유치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사라고 하는 수많은 투자 기관들의 사업 계획서를 보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벤처 투자사들은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벤처 투자사를 소개받거나 또는 아는 지인들 중에서 벤처 투자 일을 하고 있는 투자자를 만나서 사업을 소개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만나게 되고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말 뛰어난 기술이고 차별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잘만 하면 정말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업을 할 때 내 모든 재산을 걸고 내 인생을 걸어서 여기에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내 사업에 대해서 말을 듣고 나면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벤처 투자자를 만나서 IR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벤처 투자자들은 IR을 듣고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우리 IR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힌트라도 주면 그걸 보완해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별로 피드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저 투자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멘탈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투자자들은 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지?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십 명의 투자자를 만났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고 투자 유치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사업에 매진했으면 매출을 내고 사업을 더 성장시켰을 것인데 투자 유치에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그리고 그 지지부진한 성과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 유치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투자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투자자는 투자를 하고 나서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고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성장세가 있고 그리고 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찾습니다. 투자자는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자 가치가 높고 투자한 이후에 급성장할 기업을 찾는데 그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에는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이메일로 접수됩니다. 서류만 보면 어떤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투자자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보고 어떤 기업을 선별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이 아이템, 이 제품이 진입하는 시장의 시장 규모를 말합니다. 자, 시장 규모는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업이 커졌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수조 원, 수십조 원까지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암 발생률이 높고 또 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사들이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장 규모가 중요하고요. 이 시장 규모는 이 기업이 만약에 돈을 벌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이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대단히 독자적이고 차별적이어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이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런 기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크고 그리고 이 회사가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회사를 찾았다면 그런 회사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커졌을 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크고 거기에서 차별화되고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면 투자자는 이 기업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이 사업계획서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나서 확인할 때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창업팀이 이 기술을 정말 성공시켜서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면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지를 사실 몇 번 만나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팀을 만났을 때 이 창업팀이 정말 이것을 잘해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량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력을 통해서 가늠해 보는 거죠. 어떤 전공을 했고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투자사들은 연쇄 창업자를 선호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을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창업을 한 팀이 그것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팀에는 배팅을 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을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성과 지표입니다. 이 제품과 기술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숫자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죠. 고객이 얼마나 반응을 했고 구매를 했는지 그 지표를 봅니다. 그 기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이 기술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철저하게 기업의 가능성을 선별하고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기업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거고
투자자는 자금을 지원하고 이 기업이 급성장해서 기업 가치가 커지기를 바라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하고 나서 그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대단히 많고 투자한 이후에 투자 가치가 커질 기업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의 매칭이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투자 유치에 임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술만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이야기만 해요. 근데 투자자들은 아무리 그 기술을 설명을 해도 그 기술을 창업자만큼 이해하기 힘듭니다. 투자자가 듣고 싶은 말은 그 기술의 가능성과 그 기술을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커져서 투자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투자자가 그 사업계획서를 듣고 IR을 들었을 때 만약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굳이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안 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창업자는 왜 안 하는지를 듣고 싶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거절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왜 본인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지를 결국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가면서 나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 난 후에 나중에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 유치에 임하기 전에 내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기술을 통해서 투자자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투자 유치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벤처 사업에서 투자 유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임하실 때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